써니 로봇의 그 산업 현장 또는 이런 데 투입 법칙에 대해서 따로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AI 로봇 강의할 때 그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그 원리가 예전에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그 노동자의 3년치 연봉보다 싸지면 투입된다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BMW 생산 라인에 투입된 로봇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BMW 생산 라인을 뭐 현대차의 생산 라인이라고 봤을 때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했던 거 제목을 정말 잘 달아야 되는데, 동영상이 61개구나. 그러니까 제가 로봇에 대해서 언급한 게 동영상 61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모두 봐야 돼. 그럼 이제 로봇이 포함된 동영상, 이건 이번에 알았네. 제가 로봇에 대해서 얘기했던, 로봇이 언급된 영상들이 61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동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강의 때 뭐라고 했냐면, 연봉 3년치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조립 라인에 노동자가 연봉이 1억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로봇 값이 3억이면 그 CEO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를 누가 했냐면 로봇 제작 회사에서 이 공장이나 뭐 이런 어떤 기업 CEO들한테 당신은 로봇 값이 얼마면 사겠냐라고 이제 쭉 설문조사를 했더니 평균치가 나오는데, 내가 고용하는 노동자의 3년치 연봉 값이라면 내가 사보겠다. 좀 대출 받아서라도 사겠다, 로봇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균치예요. 대다수의 그 로봇을 내가 생산 현장에 쓰겠다. 이게 뭐냐면 그 노동자의 3년치 연봉 값이면 쓰겠다였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BMW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됐어. 23년에. 작년 말에. 그러면 그 로봇 값은 3억 정도 되겠네. 그러면은 한 대출 한 1억 5천 받고 그 사장이 1억 5천씩 로봇 회사에 줬겠네. 나머지는 뭐 은행,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의사가 정말 의사도 다양한데 어떤 특정 의사의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의사의 연봉이 5억이에요. 그러면은 그 대형 병원에서는 또는 의료 어떤 회사에서는 대략 그 로봇 값이 15억이면 살 수가 있는 거죠. 15억이면. 한 10억 대출 받고 5억 현찰 주고 하면서 의사 한 명을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병원에 들어가기는 오래 걸리겠죠. 그 의사 연봉이 세니까, 의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사다. 그러면 교사가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사회의 어떤 실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또 교사의 하는 역할이 심리적인 역할이 있고 인간적인 역할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연봉이 만약에 5천이다 그러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로봇 값이 1억 5천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그 사람들의 우리 저임금이라고 쳤을 때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기업 말고. 그러면은 로봇 값이 1억이면 이 그 중소기업 사장이 그 생산 라인에 투입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1억이면. 그런데 지금 카이스트에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별일 다 하는, 그 다음에 스탠포드대인가? 거기서 나왔던 뭐 빨래 개는 그 로봇 그때 있었죠. 그게 원가가 3억이에요, 현재. 원가가 3억. 그걸 만드는데 재료비랑 뭐 해가지고 인건비 하면 딱 3억이 들어요. 원가예요, 원가. 그럼 그게 판매가가 5억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판매가가 5억이에요. 근데
자, 호텔에서 시트를 갈아주고 뭐 이렇게 빨래감을 꺼내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하는 노동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노동자가 2천만 원이야. 그 호텔에서 그 노동자에게 주는 어떤 좀 단기든 장기든 간에 뭐 임시직이라고 치고 한 2, 3천만 원이 나간다 라고 쳤을 때, 그럼 그 호텔에서는 객실을 정리해주는 로봇이 얼마면 살 것이냐. 그럼 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1억이에요. 1억. 1억이면 이거 3년만 굴리면, 이 로봇을 3년만 내가 쓰면 이게 그 수지 타산이 맞고 그 후부터는 인건비가 안 나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로봇 관리비가 나갈 건데, 이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로봇 회사들이 다 또 머리를 쓰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또 시켜주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로봇 투입의 법칙이에요. 법칙. 로봇 투입 법칙. 이거 예전에 제가 익산 마동 에서 찍었던 영상인데, 뭐 여기에 지금도 있어요. 몇 년도에 이게 5년 전 영상인데, 그때 여기서 그림 그릴 때죠. 별꽃바다랑. 그래서 여기 나오네. 인공지능 로봇은 언제 병원을 접수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그 3배의 법칙입니다. 연봉 3배가 되면은 평균치니까 그 로봇 값이 노동자 연봉의 3배 이하면은 대략 70%의 사장님들이 그 로봇을 쓰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잡다한 일을 다 할 수 있는 로봇에,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 쓸 수 있는 로봇에 현재 원가가 3억이다. 이 원가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확 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법칙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스탠퍼드에서 개발되고 있는, 또 일론 머스크가 만든, 또는 유럽에서 만든, 또는 중국에서 만든 그 로봇 값이 1억으로 떨어지면 이제 손가락을 쓰는 일자리 특이점이 오는 거죠. 이번에 챗 GPT 인공지능 때문에 개발자들이 23년에 26만 명이 실업자가 됐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나는 그 로봇 특이점, 그러니까 AGI 특이점은 제가 2024년쯤 될 것 같다고 맞췄는데, 근데 거기서 한 20년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45년쯤 되겠네. 2040년대에 가야지 이제 이 손가락 쓰는 그 로봇 가격이 거의 막 2천만 원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물론 올해부터 또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일상에서 로봇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만 지나면 그냥 엄청나게 많아져 버리는 거죠. 5년만 지나면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늘 예측은 너무 빨리 와서 틀린단 말이 있는데, 한 5년 후부터 많아지고 10년 후면은 거의 이제 로봇이 일상화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법칙을 좀 자세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